명상 열심히 하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끌어당겨질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건강, 외모, 가족 문제,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 돈 문제. 제가 예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 문제,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끝에 할 거고요. 제가 되게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이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번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나만의 얘기야. 저는 그걸 최소 10번 이상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비슷하게 경험했고 제 친구들에게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끌어당김이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1번. 제가 명상 달았죠, 제목에. 여러분 명상 왜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죠. 그쵸?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한다. 이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동의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건강 문제. 나는 몸이 아프니까 명상을 해갖고 이 통증을 줄여봐야지. 병이 나아야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 명상의 목적이 내 몸을 아프지 않게 통제하기 위해서라면 안 돼요. 내 몸이 아파도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내 몸에 통증이 있어도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자, 제가 맨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죽고 싶다. 이 말 진짜 많이 봐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다 이해돼요. 그 심정 다 이해하죠, 여러분? 근데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 죽고 싶어 이런 평생 안 나요, 여러분. 왜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내 몸한테 내가 죽고 싶어 하는데 나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아픈데 그 가족이 심하게 아플 때마다 야 너 죽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 방향이 열로 가냐의 차이거든요. 명상을 할 때는 내 몸이 똑같이 아파도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하루를 살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니까 난 못해, 내 몸이 아프니까 못해. 여러분, 그 핑계를 계속 대고 있으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운동 영상이나 여행 영상을 봐요. 그거 보고도 나는 아프니까 저렇게 못하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란 얘기가 아니라 반응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건강하니까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같은 걸 보고 다르게 건강한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를 연습하라는 거지. 나는 내 몸을 건강하도록 통제할 거야. 내 몸이 안 아프도록 통제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사람, 외모봄.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포리아 아시죠? 미드 유포리아에서 보면은 제가 그거를 좀 약간 너무 우울하고 그래갖고 엄청 막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조금 보다 말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여주인공이 남자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멋있는 애가. 그래서 걔랑 같은 학교인데 막 걔랑 걔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한 새벽 5시부터 거의 약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출전 거의 하듯이 아침부터 씻고 향수 뿌리고 제모하고 옷 이쁘게 입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한번 봐주면 되게 좋아해요. 안녕?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 심정에 공감 못하는 사람 있나요? 다 하죠, 여러분. 남자도 공감 다 하고요. 여자분들도 당연히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런 감정이 들지, 이러고. 근데 그 여자분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뭔가 사랑받고 내가 아름다운 것 같은 그 기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비참하게 제가 나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다 그 기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후자죠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오늘 그 좋아하는 남자를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을 다르게 느낄 것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맨날 인스타랑 그거 프사 막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 뭐하나? 언제 오지? 언제 연락 오지?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하는 사람의 기분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면서 언제 좋아해 주는지 기다리는 그런 외로운 사람 같아요? 후자죠 여러분. 명상을 할 때 이런 내 모습을 더 이상 정당화하면 안 돼요. 그냥 난 좀 얘만 바라보고 좀 비참해 보인다. 얘만 바라보고 외로워 보였다. 내일 다시 걔를 본다면 그렇게 안 해야지. 내일은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몸이랑 외모랑도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뭐 워터밤 같은 데를 갖다 쳐요. 요즘엔 페스티벌 뭐 이런 게 많이 하니까 우리가 오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를 먹고 워터밤에 갔어요. 그게 우리 스케줄이야.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워터밤이라는 거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밥 먹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하면서 나 오늘 뚱뚱해 보이면 어떡하지? 제가 나한테 말 걸었으면 좋겠다. 역시 나는 저 남자애들 말 안 거네. 난 역시 남자애들이 말 안 걸어. 이랬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내가 말 걸었는데 저 여자가 표정이 안 좋았어. 대답 안 했어. 저 여자가 나한테 내 카톡 씹었어. 뭐 내 메시지 씹었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자, 이 생각들이 여러분이 하신 생각들이 막 음식 먹으면서 배 나오면 어떡하지, 살찌면 어떡하지 뭐 이랬다고 쳐봐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면 이 생각들이 여러분 스스로 외모에 만족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람의 생각 같나요? 아니죠. 그냥 남이 이랬다 저랬다 급급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가둬놓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살찌면 어떡하지? 여러분 뭐 살찌면 어떡하지 하고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가 옆에서 살찌면 어떡하지? 살찌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음식 먹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왕 먹는 거 즐겁게 먹어야지.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왕 먹는 거 즐겁게 먹지. 살찌면 어떡하지? 살찌면 어떡하지? 밥맛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막 내가 나는 오늘 페스티벌 갔으니까 그럴만 했어. 내 친구는 나보다 안 예쁘고 안 잘생겼는데 누구랑 잘 됐으니까 내 스스로 화나니까 그럴만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상해서 우리가 오늘 비밀스럽게 한 생각들을 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 찌질해 보이냐 안 찌질해 보이냐 냉정하게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똑같은 상황을 산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까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몸과 마음의 일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시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끌어당김의 시간 단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운동을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공부를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근데 초반에는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억지로 의지로 끌고 가서 해요.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더 불편해. 이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 게 몇 개월 있다가 안 하는 게 불편한 상태가 된 게 몸과 마음의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옛날보다는 편하게 먹었어. 근데 내가 냉정하게 몸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살찌면 어떡하지, 뭐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있다면은 몸과 마음의 일치가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보단 자신감 있게 대한 것 같아. 옛날보단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몸속에 조금 나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날 어떻게 해서 슬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몸과 마음의 일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쵸? 명상을 할 때는 내 몸에 이런 소리가 한 개 정도 남아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아, 내 몸과 마음의 일치가 안 이루어졌구나. 예를 들어 앞에 예를 들었던 통증을 예로 들었을 때 맞다. 나 통증 있을 때 죽고 싶어 하면 안 돼. 그럼 내 몸 보고 죽으라는 거니까 안 해야지. 명상 때 다짐했어. 근데 오늘 또 통증이 왔는데 내 몸에는 아직도 반 정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건 정당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의 일치가 안 이루어진 거니까 명상 때 봐야죠. 내가 다시 똑같이 통증이 일어났을 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통증이 있어도 다른 기분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돈을 썼는데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다 죽어요. 그쵸? 안 죽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게 맨날 돈 걱정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두고 인지극한 거라니까요. 너 돈 내놔, 돈 쓰지 마, 이렇게 인지극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쓰면서 맞아, 제 말이 맞아. 나는 내 스스로 인지극했어. 돈 쓰면서 감사하면서 써야지. 이걸 했다 쳐요. 근데 그렇게 명상을 했는데도 나 오늘 돈 쓰는데 그래도 조금은 돈 이거 쓰는데 죄책감 들어서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 20%. 그러면 명상 때 보면서 내가 또 뒤로 가려고 하는구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차피 나는 오늘 하루 똑같이 돈을 써도 어떻게 다르게 쓸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다르게 선택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때는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보면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떤 남자나 어떤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느껴질 때, 그 기분 상태에 머무를 때, 내가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남잔데 어떤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 여자애가 좀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멋있게 냅둬줄 수 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이상 몸과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나는 뭐 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상태가 딱 되었을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험의 스트레스로 뒤로 가려고 하는 게 거의 90% 이상 줄고 몸과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해되시죠? 이제 가족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가족 얘기를 저한테 댓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한 문제예요. 저도 당연히 엄청 넘어지고 다 그랬지만 제가 뭐 완벽해서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족 문제라는 거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엄마 아빠가 어쨌다 가족이 어쨌다 핑계 대세요? 유튜브에 소년소녀 가장인데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들은 그럼 나는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니까 애들 때리고 다녀야지, 공부 안 해야지 이러나요? 가족들 때문에 생긴 안 좋은 기분을 핑계 삼아서 오늘 하루를 자기 연민으로 살면 안 돼요. 자, 제가 느낀 건데 남자분들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라도 여자 때리는 거 상상도 안 하는 좋은 남자들 많고요. 여자분들도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어도 남미새로 안 사는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유아적으로 가족이 이래서 유아적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 매체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유튜브든 TV에서든 보면 나오는데 맨날 이상한 남자 만나면서 자기가 아빠가 이랬고 자기가 이래서 뭐 옛날에 불행했는데 그게 왜 나오냐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데 왜 그걸 끌어들여서 정당화를 해요? 유치원생들도 안 그러는 거 알아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가족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도 유치원에 와서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도 웃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애들처럼 살아야지. 왜 내 기분 안 좋은 거에 가족을 끌고 오죠? 유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행 가서 싸웠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이래서 가족이 형이 이래서 오빠가 이래서 그게 뭐예요?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힘든 가족이랑 살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데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내일은 더 심하게 난리쳐도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그걸 보시면 돼요. 가족들이 안 바뀌어도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일치. 아, 내가 오늘 명상을 해서 더 이상 엄청 심하게 말싸움하고 싸우진 않았어.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그런 화가 있어. 말싸움하고 싶은 화. 그럼 명상 때 보면 되죠. 내가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옛날처럼 말싸움을 하면서 뒤로 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우울해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1초 만에 털어버리고 다른 기분에 집중할 것인가, 내 시간을 다른 데 쓸 것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니까 끌어당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붙잡고 뭐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든 말든 우리는 그걸 강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이 지금 있든 없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몸이 어쨌건 음식이 어쨌건 음식, 몸, 거울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단백질 인형으로 보고 그냥 마네킹으로 취급하는 거랑 똑같다고, 스스로 학대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명상을 할 때에는 마법을 부려서 그거를 통제해서 바꿔놓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똑같은 상황이 복사 붙여넣기로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를 보면 돼요. 내 피부가 내일 안 나았어도, 내 돈이 내일 똑같아도, 내일 또다시 나의 기분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다르게 오늘 하루를 살 것인고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할지 안 할지 신경도 안 썼는데 성공했다. 연락 올지 안 올지 신경도 안 썼는데 연락 왔다. 나는 솔직히 잘 될지 몰랐다. 이게 잘 될지 몰랐다가 스스로 나는 안 될 거라고 비하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봐야겠다 이러면서 통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얇고 넓은 상태가 되면은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미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은 언제 갑자기 남미세 친구가 나한테 사과하는 때도 있다고. 이제 명상 끌어당김 하실 때 더 완벽하게 뭔가 개념을 이해하시고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고 해내라고 스스로를 뭐라고 하지? 학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과정이 훨씬 더 길어서 그래요. 과정이라는 건 오늘 하루하루고요. 오늘 하루 일상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이 똑같아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를 위해 우리는 명상을 하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